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64세 여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던가요? 남편이 떠나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열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길 생각이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한 제 인생은 마지막이라기보다 오히려 클라이막스인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의 연속이기만 해서 지루할 틈이 없네요.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강원도 내 작은 초등학교에서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남편은 그 마을에서 작게 약국을 운영했고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지만 30년이 넘도록 서로 의지하고 공경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중도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던가요? 평생 약을 만지던 남편은 갑자기 얻은 병으로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2년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 이상 교탁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마침 정년이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퇴직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돈을 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생계가 어렵지만 약이 필요한 어른들께 약을 드리기도 하고 언제나 주변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죠. 제 평생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선하고 남을 위해 살던 사람이 떠나니 얼마나 허망하던지 모릅니다. 주변 이웃들이 매일같이 와서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주변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말이죠. 모두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고 좋은 의도였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몹시 힘들더군요. 계속 남편이 그리워지기만 하고 먼저 떠나간 그 사람이 야속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평생 살던 터전을 뒤로하고 복잡한 서울로 올라가려 하느냐 만류도 많이 했어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젊은 나이가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그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주변의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근처에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처음 하는 서울살이는 역시 만만치 않더군요. 차들도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같은 층 사는 이웃들은 서로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 올라온 몇 달은 적응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죠.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그것도 금방 적응이 되더군요. 주변에 미용실이나 슈퍼에 인사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생기고 말이죠. 저는 매일 집에 있기가 무료해져서 일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했죠. 우리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평생을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가르쳐 보니 또 재미가 다르더군요. 다들 스스로 원해서 오신 분들이라 배우는 자세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렇게 문화센터로 가는 날이 항상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화센터 일이 끝나면 항상 같은 사람이 센터 입구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4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처음에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려니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자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저를 살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에게 무슨 볼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도 적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센터 직원이 하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저분 꼭 선생님 오는 날에만 저렇게 오던데 아시는 분이세요? 저 사람이 제가 오는 날만 센터에 방문을 했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떠난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뭔가 우연이겠죠 라고만 대답했죠. 만약에 저에게 용무가 있었다면 와서 말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2달쯤 됐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을 무렵 그 사람이 집 근처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장을 보려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보이자 얼마나 놀랐던지요. 하지만 그냥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저는 생활이 규칙적인 편이라 매주 월요일이면 장을 보러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도 들었지만 저에게 굳이 다가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서 왜 여기에 있느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특히 그날 짐이 조금 많았어요. 끙끙거리면서 짐을 들고 오는데 그 남자가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서둘러 거절했죠. 그런데 계속 쫓아오면서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짐을 뺐다시피 하는 거예요. 결국 제 짐을 들고 어디로 가시는 길이시냐면서 따라왔습니다. 저도 사실 무거웠기 때문에 그냥 집 근처까지 와서 짐을 돌려받았죠. 그냥 젊은이들의 호의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종종 집 근처에서 그 사람이 저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알 수 없는 호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센터로 꽃바구니가 배달이 왔더라고요. 제 앞으로 배달이 온 꽃바구니였지만 발신자가 없었어요. 제가 혼자라는 걸 아는 학생분들이 남자친구가 생긴 거냐면서 놀리더군요. 저는 누가 보낸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하지도 않았고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생활은 즐겁냐고 하면서요. 저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문득 그 사람이 떠올라서 친구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친구가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그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생각해봐. 일 끝날 때 앞에서 기다리고 집 근처에서 무거운 거 들어주고 꽃까지 보낸다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면 뭐야? 그 사람 나보다 20살은 어린 것 같다니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자기가 또 어려 보이잖아. 친구는 자꾸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 사람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사코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혹시나 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분은 좀 나쁘다. 자꾸 얼쩡거리는 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도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렵더라고. 자기 조심해. 요즘 얼마나 흉흉한데. 서울에는 특히 이상한 사람도 많다면서요.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왜 자꾸 쫓아다니냐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세상인데 조심하라고요. 여자 혼자 있으니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하다면서요. 저는 친구의 말을 크게 믿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정말 친구의 말이 맞나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이 없어서 비가 그치고 움직여야 하나 하고 센터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 앞으로 차가 한 대 서는 겁니다. 창문이 쓱 내려가더니 그 남자 얼굴이 보이더군요. 비가 오는데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그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또 왜 여기 있는 걸까? 아무래도 찝찝해서 저는 그냥 비가 그친 다음 가면 된다고 하고 거절했죠. 그런데 남자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으니 어서 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고민했지만 어차피 이 사람이 제 집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빗발도 점점 굵어지는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차에 올랐습니다. 차로 가면 집까지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가는 내내 이 남자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말을 할 듯 말 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 뭔가 말을 꺼내놓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이 근처에서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근처에 사는 건 아니지만 자주 방문할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물쭈물 대화도 거의 없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서 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면서 말을 했습니다. 뭐든지 도와줄 수 있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면서요. 저는 명함을 받고 너무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꾸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죠? 저는 드디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뭔가 말을 할 것 같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다며 얼버무리더군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떠났습니다.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하자 친구는 자기 추측이 맞은 것 아니냐며 이제 집까지 하는데 계속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얘기에 한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녔는데 그날 이후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포기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보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문화센터에 불청객이 찾아온 겁니다. 너야? 다 늙어서 남의 남자 꼬신 게. 수업을 한창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는 예쁘장한 외모에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였습니다. 이제 겨우 40이나 됐으려나요? 저는 그 여자의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만 쳐다봤습니다. 그 사이 그 여자는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발정이 났다는 둥, 다 늙어서 노망이 났다는 둥,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 가르치는 행세를 하며 부끄럽지도 않냐는 거예요. 저는 계속되는 여자의 폭언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왜 여기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고 따졌죠. 그런데 여자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급기야 저를 떠밀기까지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죠.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사납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자는 돌아가기는커녕 점점 목소리만 커져갔고 이제는 보다 못한 학생분들까지 일어나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그만하라고 말리기 시작하자 여자가 억울한 듯이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전대 말이죠. 지금 여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잘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 파탄내는 가정 파괴범이에요. 불륜녀라고요. 여자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평생 교직에 몸담으면서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에게 불륜녀라니요. 그 여자가 정말 진심으로 서럽게 목 놓아 엉엉 울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말리던 학생분들까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옆 교실에까지 그 여자 목소리가 다 들렸는지 다른 교실에서 사람들이 나와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겠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 여자에게 소리쳤죠.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엄한 사람 잡고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착각? 사람이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내 남자한테 꽃도 받고 아주 희희낙낙했던데. 그 여자가 여전히 울면서 소리치자 우리 반 학생분들의 얼굴이 거의 확정으로 바뀌더군요. 최근에 제가 꽃을 받은 적이 있기는 했으니까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꽃은 누가 준 것인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는 황급히 주변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명을 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했죠. 그때 문화센터 관리실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무슨 소란이냐면서요.
저는 그 주인님한테 저도 모르는 여자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죠. 그 여자는 여전히 엉엉 울면서 저를 가리키며 가정 파괴니 불륜이니 소리치고 있었어요. 주임님은 눈썹을 찌푸리더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이에요.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경찰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주인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더 크게 울면서 오히려 주임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가정파괴범 편을 드는 거냐고요. 이 주민센터 자기가 망하게 하겠다면서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자 주임님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안 나가실 거냐, 이대로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여자는 주섬주섬 일어나 욕을 중얼거리면서 나가더군요. 정말 혼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수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건으로 너무 정신이 없는 데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난 후에도 학생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으니까요. 저는 학생분들을 향해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정말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해명해야 했어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수업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도 학생분들의 태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게 느껴졌죠. 전처럼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수업에도 열정적인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센터 측에서 저에게 더 이상 이 수업을 맡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 이후로 센터의 명예가 많이 실추됐다면서요. 이미 소문이 많이 퍼져서 다른 클래스를 듣는 분들한테 항의도 들어왔다고 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계속 채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로 명예를 잃은 사람은 전대 말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이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센터에 피해를 줄 수는 없어서 깔끔하게 알겠다고 하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저도 화를 좀 식히면서 집에서 얌전히 지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 집에서 쉬게 되었죠. 그런데 참고 지내려고 해봤지만 상황이 너무 억울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 남자가 저에게 비 오는 날 준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명함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라는 걸 알게 되자 무척 놀라면서 반가워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몇 달 전 제가 일하는 곳으로 꽃을 보낸 사람이 그쪽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보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꽃을 보낸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잘린 거 아세요? 네? 그 사람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최근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린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와이프한테 가서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는 결혼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가정이 없다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런 것 아니냐 물었더니 여자친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자는 일단 알겠다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본인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가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가 거듭 자기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가보기로 했고 집 근처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선생님 이러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짓이냐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말렸습니다. 그 남자는 은사님께 이런 폐를 끼쳐서 면목 없다고 했어요. 남자가 하는 말은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제가 교사로 있을 거의 초반에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본인도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있었지만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자기를 서울 친척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친척집에서 눈칫밥을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도 가고 했지만 그 사이 부모님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창 일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오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향에 남아있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아버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서울병원으로 겨우 모셔왔는데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항상 고향에 있었던 약국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예전에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집이 어려워 돈 한 푼 쉽게 쓸 수 없는데 흔쾌히 약국 내외가 약을 내주고 돌봐줬다고요. 본인이 아플 때도 그 약사에게 얼마나 신세를 졌는지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그 약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참 좋았었는데 그 선생님이던 아내분은 혼자서 얼마나 힘들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병상에서 여러 번 약국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는 얼마 전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 약국에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 약국을 찾았는데 이미 저는 서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 그 약사의 아내인 선생님이 본인을 어릴 때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향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죽고 너무 힘들어해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멀리서 잘 지내시는지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도울 생각만 하면서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그냥 스토커인 줄만 알았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제 말에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던 일까지 잃게 되실 줄은 몰랐다면서요. 사실 스토커는 자기가 아니라 그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운영하는 작은 사업에 격리로 들어온 직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고요. 이 남자도 본인이 사장이고 아래 들어온 직원이니 그냥 격려 차원에서 잘 대해주었던 것이 이 여자가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따로 만나서 데이트한 적도 없고 사적으로 연락도 한 적이 없는데 혼자 사귀고 있다고 착각을 했다고요. 이 남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 여자의 남편이 사업장으로 찾아온 후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남자에게 자기 마누라를 빼앗겼다면서 따지러 왔었다고 해요. 이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남편한테 우리 그냥 사랑하게 놔두라면서 소리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 전에 저처럼 그저 멍하니 그 촌국을 당해야만 했던 거죠. 그 후 여자의 남편이 사업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자 경찰을 불러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이 되었고 그는 그 여자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본인과 사장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남편과는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이가 없어서 강하게 그런 일 없었다 부정했더니 처음에는 얌전히 넘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서 그에게 따로 나와 그냥 경찰 앞이라서 불륜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다 이해한다면서 본인은 흔들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때 이 여자가 제정신은 아니구나 생각해서 해고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고를 할 때도 순순히 알겠다고 하면서 이미 우리 사이가 이렇게 밝혀진 이상 한 사람은 회사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하더랍니다. 이 남자는 그때 그 여자 눈빛이 정말 자기랑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오히려 사귀는 사실을 믿지 않은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 같았다면서요. 그 이후로 자기가 그냥 연락하지 않고 차단하면 남남이 되겠거니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집착과 망상은 상상을 초월했다더라고요. 격리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회사와 사장인 본인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처리를 했는데 그때 법인카드 번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퇴사 후에도 종종 몰래 카드 내역서를 훔쳐보는 것 같더래요. 게다가 개인적인 집 주소는 물론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집까지 몰래 들락거렸더랍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번 걸려서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는데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여자가 저에게 찾아와 난리를 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그 여자를 추궁해 봤더니 세상에 그의 차키까지 복사해 몰래 블랙박스를 봤던 사실이 들통났던 거예요. 그 남자는 너무나 수척해진 얼굴로 본인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공경을 빠질 줄은 정말 몰랐고 너무 죄송하다면서 사과하더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참담한 목소리로 더 이상 선생님께 폐를 끼칠 수 없으니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본인이 도울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사람 일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 스토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정말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그 남자의 아내라고 주장했던 여자가 사실 스토커였다니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사람 속을 정말 까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더니 너무나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 이후로 여자는 제 집까지 몰랐는지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최근 그 남자로부터 연락이 한 번 왔는데 여자를 고소하고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그 남자의 일이 잘 해결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 스토커 여자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생전 우리 남편이 나 몰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한 걸 들으니까 정말 결혼은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남편이 너무 그리운 날이네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